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올 크리스마스에 쿠키를 같이 굽고 싶은, 가장 쿠키를 같이 굽고 싶은 가수의 임영웅 씨가 1위에 올랐던데요. 올 크리스마스에는 임영웅 씨가 어떤 선물을 해줄까요? 되돌려보면 작년에는 홍대 한가운데 웅산타가 나타났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빅 이벤트였어요. 그때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그 자리에 내가 없었던 것만 속상했는데 홍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자리에서 슈퍼스타가 선물을 변장을 하고 나눠준다?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였는데요. 올 크리스마스에는 또 어떤 추억을 만들게 될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임영웅 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영웅 씨 팬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 하는 경험을 많이 해요 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축구 보러 가고요. 그 다음에 조기축구 하는데 한밤중에 막 차를 밟아서 축구하는 거 보러 가고, 그 다음에 EDM에 맞춰서 춤을 춰보기도 하고 새로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덕질을 하는 것이 인생을 참 즐겁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어느 분께서 수필가신 것 같아요. 미주중앙일보에 88세 할머니의 덕질이라고 하는 글을 실으셨더라고요. 최숙희님이십니다. 한국의 동생이 카톡을 했답니다. 가수 임영웅 씨가 필리핀에서 상을 받는데 엄마가 거기에 가고 싶어 해서 고민이라고. 동생은 아이들 방학에 맞춰서 취소할 수 없는 여행 계획이 있다나 개인 콘서트라면 나라도 한국에 나가 모시고 가겠지만 수상식이라니 노래 한두 곡 하는 것이 다일 텐데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이 최숙희 수필가님께서 그런 생각을 해서 핑계를 찾았답니다. 동생에게 부모님 시중을 떠맡겨 온지라 마음이 개운치 않았는데요. 콘서트를 몇 번 다녀오신 후 엄마는 덕질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TV에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신세계란다. 그렇죠. 신세계죠.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피켓팅, 괄호 열고 피가 튀는 전쟁터와 같이 치열한 티켓팅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던 거죠.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속도로는 어림도 없고 광속을 자랑하는 PC방에서 피켓팅을 해야 된다고 쓰셨습니다. 서울에서 표 구하기는 불가능했고 미국은 좀 수월해서 LA 공연표를 구해서 다녀가셨다고 합니다. 이 최숙희 수필가님의 어머니 말씀이네요. 안표를 살 돈이면 우리도 만날 겸 미국에 오는 게 훨씬 경제적이란 계산이었다는 겁니다. 영웅시대에서 나온 하늘색 후드티를 입고, 영웅시대에서 나온 건 아닌데 공식 굿즈인데, 예, 어쨌든 공식 굿즈인 하늘색 후드티를 입고 행여 깨질까 여러 겹 조심스레 싸운 응원봉을 꺼낸다. 너무 귀엽지 않으십니까? 응원봉은 공연장 필수 아이템이라 비싸지만 계속 사용할 테니 샀단다. 평생 엄마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라 우리는 깔깔 웃었다. 거울을 보며 희미한 눈썹을 새로 그리고, 이 참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잖아요. 희미한 눈썹을 새로 그리고 립스틱을 바른 후 공연장인 코닥 극장으로 갔다. 돌비 시어터 말하는 거죠. 엄마는 병원에 누워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 돌볼 만큼 건강하지만 구순을 바라보는 노인이다. 등도 굽고 쪼그라든 엄마에게 세월이 보여 안쓰러웠는데 덕질을 시작하면서 눈이 초롱초롱 빛나기 시작하셨대요. 힘들어하던 스마트폰 사용도 가수의 팬이 되면서 금세 익히시고 여러 유튜버에게 얻은 정보를 지치지 않고 부지런히 전하신답니다. 노래 실력도 좋지만 예의 바르고 성품이 훌륭하다고 칭찬이 끊이질 않는다고. 일찍 혼자 되어 고생하며 외아들을 키운 가수의 엄마와 가수가 대견하고 애틋하다. 이제 이분의 어머님이 전해주신 얘기였죠. 그죠? 예. 나이 들며 재미있는 일도 감동할 일도 줄고 매사에 시큰둥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엄마를 보면 나이는 진정 숫자에 불과하다. 아버지가 떠난 빈자리를 손주 나이의 가수가 채워서 허전함을 위로받는다. 누구보다 사리분별 명확하고 이성적이던 엄마의 뒤늦은 덕질이 당황스럽다. 이 수필가님은 평생 팬심을 가져본 적이 없으시대요. 학창시절에도 흔하던 브로마이드를 벽에 붙여본 적도 없고 하다못해 연예인 얼굴을 코팅한 책받침도 없었답니다. 이 추억을 아는 분들은 아는 분들만 아시겠죠? 예.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아이돌의 인기곡이 무엇인지 멤버가 몇 명인지 당초에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메마른 내가 비정상인가? 내가 몰두할 열정과 호기심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얼굴에 주름살을 남기지만 우리가 열정과 흥미를 잃을 때 영혼이 주름지게 된다는 법정 스님의 말이 생각난다 하시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항상 뜨거운 응원과 격려로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던 씩씩한 엄마.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부디 아프지 말고 계속 임영웅 씨를 벗삼아 오래도록 우리 곁에 계셔주세요. 최숙희 수필가님이 미주중앙일보에 기고하신 수필이었는데요. 군데군데 대목이 참 이렇게 감동적이네요. 평생 엄마의 이런 모습이 처음이라 우리는 깔깔 웃었다. 다음 문장에 거울을 보며 희미한 눈썹을 새로 그리고 립스틱을 바른 후 공연장인 코닥 극장으로 갔다. 팬들을 소녀로 만들어주는 임영웅 씨의 마법인데 그러면서 이 힘들어하던 스마트폰 사용도 팬이 되시면서 금세 익히셔서 저희 프로그램도 혹시 이 최숙희 수필가님의 어머니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유튜브를 보시면서 임영웅 씨의 인성에 대해서 바르고 닳도록 전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걸 보면서 진짜 이 덕질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삶을 굉장히 뭐랄까 풍성하게 해준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부산 콘서트에 가셔서 어떤 분이 부산 콘서트 때 앞자리라서 몰래 찍은 영상이 있다 하시면서 설명을 주셨는데 임영웅 씨를 찍은 건 아니고요. 앞에 여성 두 분이 처음 콘서트를 오신 분인 것 같았대요. 교복 장착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하늘색 후드 티셔츠나 하늘색 MD 티셔츠를 안 입고 오신 걸로 봐서는 아주 오래된 팬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소중하게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응원봉도 없이 오셨었대요. 그냥 궁금해서 어쩌다 온 것 같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분위기에 젖어가시더니 나중에는 임영웅 씨한테 반해서 저절로 두 분이 동시에 즐기시면서 막 춤을 추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영상을 이렇게 찍어 놓으신 거예요. 뒷모습만. 무심한 듯 이렇게 와서 콘서트에 궁금하니까 화제가 되니까 쓱 이렇게 보시다가 하셔서 이렇게 막 격렬하게 무릎 운동을 하시면서 뛰시는 건 아닌데 살랑살랑 이렇게 일어서셔서 춤을 추시는 게 제가 봐도 흐뭇하더라고요. 콘서트장에 가면 이제 원래 콘서트를 많이 다니시거나 임영웅 씨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시지만 궁금해서 혹은 누군가와 함께 따라서 오시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두 곡쯤 끝나고 나면 눈빛이 바뀌어요. 제 옆에도 그런 분이 부산 콘서트 때 앉으셨는데 엄마 따라온 따님이셨는데 이렇게 두 곡 끝나고 나니까 대박 이렇게 딱 두 글자 얘기하시더니 그때부터 임영웅 씨가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서 눈이 움직이고 완전히 몰입해서 콘서트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도 이렇게 흐뭇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제보 주신 분처럼 멋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에네르기파 아닐까 싶은데요. 블루다이아님이 에네르기파의 차이점에 대해서 올려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 거북선인 그 무천도사잖아요. 무천도사는 풀파워 에네르기파래요. 거대 원숭이로 변한 손오공을 막기 위해서 달을 소멸시킨 전설의 에네르기파. 그리고 이제 손오공 드래곤볼의 주인공이죠. 손오공의 에네르기파는 초에네르기파인데 피콜로 대마왕과의 전쟁에서 사용한다. 세 번째는 임영웅 씨의 에네르기파인데 팬들의 심장을 녹여서 쓰러져 버리게 만드는 달콤 스윗 풀파워 에네르기파라고 하셨습니다. 이 에네르기파를 사랑하는 영웅시대와 팬 여러분에게 달콤 스윗 풀파워라고 하셨죠. 팍 쏘니까 오신 분들이 감동하셔가지고 임영웅 씨의 팬이 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댓글을 어떤 분이 남겨주셨는데요. 이래서 임영웅 씨한테 반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댓글 중에 어제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원이라고 프로필이 되어 있었는데 동네 친구를 근 1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도 영웅시대. 어찌나 반갑던지 손잡고 방방 뛰었네요. 그래도 전 조카 덕분에 콘서트를 2번 다녀왔는데 친구는 모두 다 실패. 내년 상암에 꼭 같이 가자고 약속했는데 티켓팅이 점점 힘들어가니 큰일이에요. 이렇게 쓰셨어요. 이거 제 친구인가? 잠깐 그런 생각했어요. 저 진짜 정말 몇 년 만에 친구랑 통화했는데 자기 임영웅 씨 팬인데 콘서트를 못 가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그러면 상암에는 어떻게 티켓팅을 해보자고 했는데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저도 제 친구 손잡고. 그랬더니 댓글이 쭈루루 달렸어요. 축하해요. 친구분도 영웅시 대신이 얼마나 좋을까요? 밑에 축하합니다. 너무 좋았겠네요. 축하합니다. 친구가 영웅시대 너무너무 반가워요.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저도 그런 친구 만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우리 모두 상암에서 만나요. 이런 댓글도 있고요. 혜숙님께서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도 광주 동창생하고 30년 만에 만나서 같이 콘서트 갔다 왔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친구도 영웅님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행복했답니다. 다들 건행하세요. 임영웅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영웅시대 이 안에 들어있으면 진짜 한 번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콘서트가 이야기에 이야기를 낳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이미훈 평론가님의 이 평을 제가 놓쳤어요. 어제 제가 검색하다가 이미훈 평론가가 저희랑 이제 서울 콘서트를 같이 보셨잖아요. 그때 집에 가시면서 한참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콘서트 끝나시고는 당이 좀 떨어지셔가지고 많은 얘기를 못 했는데 집에 가는 동안에 이제 저랑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한동안 이 현상은 줄어들지 않을 거라면서 감탄하시면서 가셨거든요. 근데 잡지에 기고한 글 중에 이런 질문을 이제 같은 질문을 여러 평론가들에게 한 거예요. 올해 이제 연말 가요계를 결산을 하면서 생각보다 빛을 보지 못한 저평가된 우량주와 같은 가수는? 이라는 질문에 이미훈 평론가가 임영웅이라고 말하면 우스갯소리로 들리기 십상이다. 흰소리로 들릴 리스크를 떠안으며 말해본다. 아니 생각보다 빛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임영웅 씨 지금 슈퍼스타인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런 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 문장 쓰셨어요. 우선 11월 서울 콘서트를 직관했다. 네? 그러니까 이미훈 평론가가 진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11월 서울 콘서트를 직관했다. 와, U2를 방불케 하는 대형 스크린, 불시착한 우주선을 형상화한 360도 무대, EDM 팝 두오다이와 레게 힙합 아비앙토로 여러 젖힌 공연, 베이비붐 세대만 보기에 아까운 고품질 콘서트였다. 지난해 11월 첫 자작곡 런던보이에서 니브와 공동 작곡하고 편곡을 홍가백에 맡기며 모던 록을 선보인 임영웅이다. 창작 집단 153 줌바스와 함께한 올해 신곡 두오다이는 앨런 워커가 만들고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에 지축을 울렸다 해도 믿을 만한 일렉트로닉 팝이었다. 특정 세대의 아이콘에 머물기에 임영웅이 지닌 음악적 스펙트럼과 욕심, 그것을 뒷받침하는 역량이 차고 넘친다. 와, 잘 아시지만 이미훈 평론가님이 이 뭔가 이렇게 막 표현을 막 이렇게 과장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글을 쓰시는 분이라서. 임영웅 씨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스펙트럼과 욕심, 그것을 뒷받침하는 역량. 욕심만 많으면, 역량이 뒷받침을 못하면 그게 그렇게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음악적 스펙트럼과 욕심, 그것을 뒷받침하는 역량이 차고 넘친다잖아요. 멜론 차트를 불현듯 도배한 그는 트로트 가수 출신이라는 이유로 젊은 세대 사이에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이 저평가되어 있으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와, 이걸 보고 제가 진짜 무릎을 딱 쳤어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노래를 듣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명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훈 평론가와 제가 11월에 콘서트를 같이 본 건 참 잘한 일이다. 이런 멋진 문장을 선보여 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올해 K-팝계에 일어난 인상적인 사건 3가지를 꼽는다면 이미훈 평론가는 SM 인수전, 그리고 피프티피프티 사태, 그리고 마지막은 임영웅 신드롬. K-팝계의 인상적인 사건에 임영웅 신드롬을 넣으셨어요. 그러면서 가로 열고가 제일 중요해요. 임영웅 신드롬의 지속과 확장. 그러니까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저평가된 우량주다. 지금도 임영웅 씨의 영향력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저평가된 우량주가 이제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굉장히 오래 지속된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었거든요. 한동안 이거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이명웅 씨의 욕심과 음악적인 것에 대한 욕심과 그 역량으로 지금 계속 확장을 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아깝다는 거죠. 일부 사람들만 듣기에. 콘서트장에 자리가 제한돼 있어서 이 멋있는 무대를 진짜 이렇게 막 위성으로 쏴서라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니까 진짜 에네르기파 쏘는 히어로 이명웅 씨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가 저평가된 우량주라면 내년이 훨씬 더 기대가 되고요. 콘서트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도 여러분께 계속 전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예정돼 있는 대전 콘서트, 내년 초를 열어주게 될 광주 콘서트, 그리고 이어지는 고향 콘서트, 그리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질 이명웅 씨의 단독 콘서트, 기대가 점점 커져가고요. 그리고 내년에 새로운 앨범이 나온다면 또 어떤 음악을 앨범에 가득 채워서 선물해주게 될지 참 기다려집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